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래 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죠. 그중 미국의 테슬라는 모델 3의 폭발적인 판매 증가로 세계 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설립된 회사가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 측면까지도 모두 앞지른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단기간에 성장했기에 완성차를 만드는 경험과 기술 부분에선 아직 경쟁자들에 비해 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서서히 경쟁자들이 전기차 굴기를 본격화하면서 매섭게 추격하자 1위 위험의 테슬라는 위태위태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폭스바겐의 행보가 테슬라를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SA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약 5개월 동안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점유율에서 폭스바겐은 4.3%에 그치며 4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폭스바겐 베른트 오스텔로 노무 책임자는 폭스바겐은 2023년까지 전기차 생산과 소프트웨어 발전 측면에서 얼마든지 테슬라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자신감은 2018년에 야심차게 선보인 전기차 플랫폼 MEB에서 나왔습니다. 폭스바겐의 MEB는 어떤 브랜드의 차량도 제조할 수 있어 엄청난 생산 효율성을 자랑하죠. 이처럼 이제는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 경쟁이 가장 치열한데요. 그렇기에 거대 완성차 기업들이 플랫폼을 구축해 디자인과 성능 향상, 원가 절감을 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는데 과연 한국에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긴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현지 시간으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IFA 2020이 열렸습니다. IFA는 유럽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로 미국 라스베가스의 CES,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MWC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힐 정도로 미래 기술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권위 있는 전시회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엄격한 환경 규제로 인해 수소 전기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유럽 시장에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전기차, 수소차 등 전동화 차량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담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죠. 즉, 자동차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충전, 도심형 비행체처럼 다양한 이동 서비스와 인프라스트럭처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현대차는 미래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을 소개하며 전기차 신기술을 집약한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전 세계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의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분야에서 세계 3대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는데요. 이렇게나 현대차가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30년을 내다본 자체 전기차 플랫폼 eGMP를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본격 가동되는 eGMP는 중장기적으로 현대차 외에 기아차, 전기차도 모두 이 플랫폼에서 만들 예정이죠. 이에 현대차는 2025년까지 eGMP에서 전기차 23종, 총 100만 대를 판매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년 상반기엔 콘셉트카 45를 기반으로 한 준중형 CUV 전기차 아이오닉 5를 2022년엔 중형 세단 아이오닉 6, 2024년엔 대형 SUV 아이오닉 7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차세대 전기차 아이오닉 5는 유럽과 중국에서 우선 판매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청사진은 eGMP 가동을 통해 실현됩니다. 이 GMP는 크게 시스템과 틀로 구성되죠. 먼저 시스템을 통일하면 언제든지 업그레이드로 차량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틀을 통일하면 배터리와 동력계 부품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고 설계는 편해지며 가격은 내려가는 혁신 플랫폼이 구동되는 거죠.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eGMP의 효과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와 테슬라가 펼칠 전기차 경쟁을 보며 구글 안드로이드 갤럭시 대 iOS의 아이폰처럼 스마트폰 경쟁에 빗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차와 테슬라도 각각 다른 플랫폼으로 무한 경쟁에 뛰어들었죠. 특히 현대차 eGMP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마치 갤럭시라는 하드웨어를 넘어 안드로이드와 iOS가 점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헤게모니로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미래 전기차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 eGMP 가동은 완성차의 구매 패턴까지 완전히 뒤바꿀 힘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초로 도입한 차량 업그레이드 개념이 현대의 eGMP 가동을 통해 완성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인데요. 현대 기아차 역시 차량에서 원격으로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차량 기능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10년 20만 킬로미터 같은 고전적인 차량 교체 주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 발전을 더 이상 소화해내지 못하면 차체 자체를 바꾸는 스마트폰식 잦은 교체 주기가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eGMP 플랫폼은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카시어링 시장과 맞물려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트렌드가 확산되면 전기차 플랫폼을 장악한 완성차 업체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IT 기업들이 eGMP 성공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지금 당장의 경쟁력을 얻기 위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친환경 자동차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 확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대비해 전문 인력을 사전에 육성하기 위한 H 모빌리티 클래스를 실시했죠. 이번 교육은 현대차와 현대 NGV는 물론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정부 부처까지 협업해 개발했고 선발된 500명에게 친환경차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번 클래스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 개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관련 체계화된 교육은 부족하다며 아직은 살짝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 비판했는데요. 이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직무 역량을 갖춘 R&D 인재 확보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을 통해 더 많은 인재들이 친환경차 연구개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단순히 당장의 기업의 경쟁력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 힘을 합쳐 미래 인재 육성까지 신경을 쓰면서 미래 핵심 사업에서도 앞서 나가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대차에는 강력한 우군도 있는데요. 그중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연이어 총수간 회동을 성사시킨 국내 배터리 3사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전기차 배터리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미래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에서도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K배터리의 KS 마크가 곧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이미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 K배터리를 만드는 한국 빅3 배터리 업체에게도 현대 기아차의 eGMP 가동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 이유는 eGMP로의 배터리 공급이 기업을 또 한 단계 성장시킬 결정적인 기회이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이미 eGMP 1차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2차 공급사로 LG화학을 낙점한 상태인데요. 1차 공급사인 SK이노베이션은 당장 내년부터 배터리를 공급하고 LG화학은 2022년 이후 생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공급을 맡게 되죠. 이에 배터리 업계에서는 각 차주별로 배터리 업체들이 조 단위 배터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는 현대 기아차가 육군도 뚫었다. 1조 원 규모 수출 쾌거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가 터키.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를 넘어 오세아니아에도 진출한다. 한화디펜스는 세계적인 강대국 호주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따내며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호주 국방부는 3일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디펜스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내년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1조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한화디펜스는 계약이 순항할 경우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를 납품하게 된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인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을 자랑한다. 호주에는 방호력과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장비가 납품될 예정이다.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도 AARV 기종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리차드 조 호주법인 대표는 현지 자주포 생산 및 정비 능력을 구축해 최고 성능의 장비를 호주 육군에 제공할 계획이라 호주군을 통한 K9의 성능 개선 활동이 K9 계열 장비를 운영 중인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9 자주포의 호주 지역 진출은 호주 사업 도전 10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됐다. K9 자주포는 앞선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2012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한화 디펜스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 정부가 그동안 지속적인 국방, 안보 협력을 이어온 점이 큰 도움이 됐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9월 국방방산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어 12월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열며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법인 설립이고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온 점도 주요했다고 보고 있다. 한화 디펜스는 또한 호주 자주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현지 중소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인 현지 납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지 자주포 생산 시설 등이 구축되면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에 약 3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수 한화 디펜스 대표이사는 호주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 방산 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쾌거라 호주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힘써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수출 시장 절반, 한국의 자주포 K9이 지배한다. 최근 1조 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6개국 590문, 2조 원 어치에 달한다.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될 경우 총 수출액은 3조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국산 무기종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제작사인 한화 디펜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후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된다. 총 사업 예산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수출 성공 시 영국, 미국 등 파이브아이즈 국가 진출률이 K9은 호주 사업 도전 10여 년 만에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삼성 테크윈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입찰을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2년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호주는 그 뒤 자주포 대신 값싼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K9 자주포를 찾게 된 것이다. 호주 사업 성공에는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이 큰 도움이 됐다. 한화 디펜스는 멜버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화 디펜스 관계자는 질롱시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교육,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K9
K9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수 한바디 펜스 사장은 호주는 하이라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바디 펜스 등이 90년대 말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다. 1100여 문이 실전 배치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됐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를 탑재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길이는 12m, 중량은 47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다. 길이 8m에 달하는 52구경장 155mm 포를 장착하고 있다. 1문당 가격은 40억에서 50억 원이다. K9는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회로 장애 등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